지난 툴루즈전까지 1대1 무승부로 무기력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승점 1점밖에 얻지 못한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음바페 선수도 후반에 투입되었으나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제대로 된 패스가 없어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한 골밖에 넣지 못해 분노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라티가 떠날 것이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창조적인 미드필더를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기대는 이제 이강인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음바페 또한 훈련 중 이강인의 번뜩이는 모습에 매료되어 구단의 이강인의 중원 기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툴루즈와도 비기며 다시금 승점 1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리그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승점 1점밖에 가져오지 못한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인데요. 음바페, 덴벨레가 후반에 투입되었으나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점유율만 높고 또 비효율적인 축구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혹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기 내내 이강인에게 공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볼터치 횟수는 51분간 겨우 27회에 불과했습니다. 81분간 87회에 달했던 지난 로리앙전과 분명히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패스를 시도한 횟수 자체도 59회에서 19회로 급감했습니다. 볼터치, 패스 시도 모두 출전 시간에 따라 90분당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주로 호흡을 맞췄던 파비안 루이스와의 호흡도 어긋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강인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기회가 왔을 때 곧잘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는 2회로 이날 팀 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크로스는 4개 중 절반을 성공시켰고 패스 성공률은 79%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내 이강인과 루이스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아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루이스와 이강인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루이스가 패스 미스가 잦아 흐름을 너무 많이 끊어먹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술적으로 이강인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변칙 전술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왼쪽의 링카가 변칙 3백의 핵심으로 왼쪽 윙백으로 출발하였지만 왼쪽 센터백으로 변형되고 오른쪽의 하키미가 윙백이 아닌 오른쪽 윙포워드까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전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위치한 이강인이 공격의 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의 빈 공간을 수비하는 지나치게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이강인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였고 파리 생제르맹 팀 전술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실패작이라고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마요르카 감독도 이강은 왼쪽 윙백처럼 사용한 적이 있는데 공개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강인을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활용한 엔리케 감독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 많은 언론들이 예상했듯이 교체를 시킬 때 비티냐를 빼고 이강인을 중원으로 내렸으면 될 것을 이강인을 뺀 점에 대해 다들 이해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에 대해 살펴볼까요? 한 경기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파비안 루이스는 우가르테 위에서 뛰는 창조적 미드필더, 전천후 미드필더와는 거리가 먼 수비형 미드필더와 더 가까운 유형입니다. 발재간이 좋거나 탈압박이 좋은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강인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에머리의 경우에는 맨시티도 노렸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형 유망주 중 한 명입니다. 많은 활동량과 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유형인데요. 에머리의 플레이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후방의 빈 공간을 커버하거나 전방에서 압박을 열심히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움직이면서 빈 공간을 창출하거나 공간 침투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엔리케 감독이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우가르테라는 수비형 미들은 고정이고 그 다음이 에머리로 보는 시선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원에 다른 한 자리가 남았는데요. 비티냐와 이강인 둘 중 누구를 써야 할까요? 비티냐는 작년에 540억 원의 이적료로 포르투에서 데려온 친구인데요. 캄포스 단장이 눈여겨보며 데려온 선수라 이 친구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박스-투박스 유형입니다. 이전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였다가 중앙 미드필더로
포변 이후 기량이 만개했다고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준수한 전방 시야를 통해 빠른 템포의 패스를 뿌려주며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 비티냐의 대표적인 플레이 중 하나인데요. 준수한 온더볼에 더해 기동력도 상당해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압박과 커버도 성실하게 수행하는 편입니다. 여리여리한 피지컬과는 달리 은근히 강철 몸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강인 선수와 비티냐 선수가 비슷한 모습인데요. 창조성과 탈압박, 드리블은 이강인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가르테라는 미들맨 수비형 미드필더는 고정이고 그 다음 프랑스의 대형 유망주인 에머리도 고정이고 이후 한 자리를 놓고 중원 싸움을 해야 하는데 비티냐로 안정적으로 가느냐, 이강인으로 드리블, 탈압박, 창조성을 더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일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 키커까지 할 수 있는 이강인이 당연 제일 옵션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프랑스 매체 컬처 PSG는 20일 엘리케 감독의 경기 후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먼저 경기 결과에 대해 1대0 상황에서 점수차를 2배로 늘리고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 3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운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기를 더 소유하고 통제하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이 초반에 실망적이었다라며 경기 초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이에 대해 현지 팬들은 운이 없었다고? 비긴 것도 다행인 경기력이었는데 지나치게 긍정적이네 엘리케. 정말 노답 경기력이었다. 패스만 주구장창하면 뭐하냐. 축구의 목적이 패스냐. 파리 선수진이라면 툴루즈를 상대로 대승을 했어야지. 답답하다 정말 등의 반응으로 악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 기자는 음바페와 덴벨레가 교체 명단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덴벨레와 음바페는 월드클래스의 선수들이다. 덴벨레와 팀원들은 훌륭했고 좋은 득점 상황을 만들었다. 다만 선수들은 내가 관리한다. 이런 논쟁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알지만 나의 방식이 있다라며 음바페와 덴벨레의 교체 투입은 본인이 선택한 부분이라고 밝히며 다시금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괜한 똥고집으로 처음부터 음바페, 덴벨레로 양쪽을 흔들었어야 했는데 제일 창조적인 이강인을 수비시키고 볼 배급도 안 되고 정말 참담했다.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한 거 맞냐? 스페인이 월드컵 때 왜 망했는지 알 수 있는 경기력이었다. 며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툴루즈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본인의 경기력에 분노하고 있는 음바페인데요. 교체 투입 후 클래스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지만 본인의 성에는 차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원에서의 제대로 된 패스 공급도 못마땅해하며 분노했다는데요. 현지 매체 르 파리지앵은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 더 이상의 미드필더 수혈은 없다고 밝히며 이강인이 중원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음바페 또한 지난 경기에서 형편없는 키패스를 맛봤기 때문에 감독 및 구단 수뇌부의 창조적인 미드필더인 이강인의 중원 활용을 제한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라티가 떠날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 분명히 엘리케 감독도 고려하고 있을 텐데요. 과연 다음 경기 이강인은 어디에서 출전하게 될까요? 음바페와의 환상호흡을 이제는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